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었습니다. 한나라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했죠. 고조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나라는 사군을 설치합니다. 이 한사군을 랑랑, 진번, 임둔, 현도 4개 군이 있는데 이거 4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한사군의 지배를 뚫고 우리의 여러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진한 변환인데 일단 여러분 이 교재를 보셔도 여러분들 연맹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무리 생활했던 거 기억나나? 무리 짓고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되니까 정착 생활하면서 남녀가 사랑하게 되고 시족이란 개념이 생겨난과 동시에 조계혼을 통해서 부족 사회로 성장했던 거 기억납니까? 다시 구석기는 무리사회, 신석기는 시족 부족 사회였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는 지배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 지배자를 뭐라고 합니까? 군장이라고 하죠. 군장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강한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가 있으면 약한 군장들끼리는 좀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약한 군장들끼리 이렇게 연맹체를 형성하는 게 바로 연맹왕국이고 왕이 나와야죠. 연맹체를 형성하는데 왕을 선출하는 걸 우리가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연맹왕국들은 좀 왕권이 미약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 여러 국가들 중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진한 변환 중에 부여와 고구려가 연맹왕국입니다. 부여와 고구려는 5개의 작은 국가가 연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옥조와 동해는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마한 진한 변화는 마한 54개국의 소국, 진화는 12개, 변환도 12개 소국이라고 하지만 연맹 왕국이다 아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여간 연맹체를 형성한 나라는 부여 고구려인데 일단 오늘 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마한 진한 변화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공부법은 앞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공부할 때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계혼 했을 때 신석기라고 말 못하면 큰일 납니다. 반달, 돌칼 그럼 바로 청동기 나와야 되고요. 명도전, 반량전, 오후전 그럼 철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까 지금? 빗살무이 토기 되죠? 비파용동검, 고인돌 되나요? 안 되면 안 돼요. 세용동검, 잔문이거울, 거푸집 되나요? 농경 시작 돼요? 벼농사 시작 되죠? 계급 발생 어느 시대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거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가락바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진한 변화는 이거 부여냐, 이거 고구려냐, 이거 옥조냐 그것만 해결해버리면 그냥 끝. 일단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지도와 함께 시험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에 만주 송화강 유역, 제가 송화강을 가봤습니다만 바다처럼 큰 강입니다. 만주 송화강 유역에 부여가 있고요. 압록강 어딘지 아시죠? 백두 마운틴에서 서쪽으로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이 압록강 바로 북쪽에 졸본 지역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함경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함경도의 옥저, 여러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이제 또 거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함경도 해안가의 옥저, 지금 강원도 땅의 동해, 그리고 지금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마한,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의 서남쪽에 변환, 동북쪽에 진안. 근데 그냥 우리가 마한 진한 변화는 사만이라고도 하니까 일단 위치 잡으시고요. 여러분 각 나라의 정치부터 갈 텐데 이제부터는 이해는 아닙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도리 없습니다. 진짜로. 부여부터 갑니다.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야. 연맹 왕국을 형성했습니다만 왕권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왕이 나오는 부족 말고 나머지 4개 부족을 사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여 사출도 암기가 돼야 돼요. 사출도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짐승의 이름을 가진 부족장이 다스렸다. 이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부여는 왕이 나온 부족 외에 짐승의 이름을 가진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부여 됐나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뭐 부여가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게 되면 왕이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하기도 있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한국사 능력검 정시험에 좀 지엽적인 건 버립시다. 왜? 80점만 넘어가면 되잖아. 심화 1급 80점, 심화 2급 70점. 7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1급은 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래요. 80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70점 정도야 뭐. 근데 저랑 하면 80점도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고구려는 왕이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신하를 거느리는데 나머지 4곳의 부족장을 큰 가, 원래 고추가 상가라고 하는데 그냥 큰 가, 대가들도 사자, 조이, 선인을 각각 거느립니다. 이거 암기라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부여다. 사자, 조이, 선인은 고구려다. 그냥 이렇게 암기가 되셔야만 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옥조와 동해는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에요. 두 나라 다 옥조와 동해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한과 동시에 읍군과 삼노라는 군장이 다스렸다. 왕이나 대군장이 출현하지 않고 읍군, 삼노 이런 표현 나오면 옥조, 동해입니다. 다시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고구려는 사자, 조이, 선인, 옥조, 동해는 읍군, 삼노. 그 다음 3만 갈까요? 큰 부족장 신지, 견지, 작은 부족장 읍차불에. 신지, 견지, 읍차불에 중에 신지하고 읍차를 조금 더 많이 물어봐요. 신지, 읍차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만은 대신 마한에서 목지국이란 나라가 사만 중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다. 마한의 목지국이 용도 국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근데 사만은 이거 하나 더 잡아줘야 돼요. 정치적 지배자 신지나 읍차가 다스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었던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다. 와, 이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오고 지금 중요한 거라.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가 있어서 이 소도로 다른 죄인이 도망치면 신지나 견지, 읍차, 불회가 잡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돼 있잖아. 제사장이 주관하는 영토가 따로 있다고. 이건 재정 분리입니다. 고조선은 당군 왕검이란 지배자 칭호를 통해서 재정 일치국가였던 거 기억나나?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고. 천군과 소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치 이렇게 끝. 됐나요? 경제 갑시다. 여러분 부여를 보세요. 저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반농, 반목, 목축업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과 모피가 특산물이야. 그래서 반농, 반목하고 말, 주옥, 모피 끝. 더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지 마. 말, 주옥, 모피 끝. 진짜로 이것만 하세요. 제 개념서에 다른 내용이 있어도 그냥 버리셔도 돼. 그 다음 고구려는 여러분 제가 이 고구려 절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완전히 산악지대예요.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평상시 말 타고 활쏘기하기를 즐겨 하다가 다른 나라가 식량을 수확할 때쯤면, 특히 가까이 있는 나라 옥저가 식량을 수확할 때쯤면 말 타고 활 들고 찾아갑니다. 식량을 빼앗아 와요. 무슨 경제? 약탈 경제. 여러분 문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는 산악지대라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약탈 경제에 의존하였다. 약탈 경제. 뭐 약탈해온 식량을 부경이라는 창고에 저장했다. 이런 게 보기 자료에 나오기도 합니다. 고구려 경제 됐네. 됐습니까? 옥저 갑니다. 옥저가 여러분 함경도인데 북한 땅인데 농사가 잘 지어질까 싶습니다만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소금도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고구려에게 자주 털리니까 고구려에게 미리 조공을 바친 나라.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해산물도 많이 나왔던 나라가 옥저야. 됐나요? 동예는 단순암기, 지금의 강원도 땅인데 진짜 단순암기입니다. 당궁, 과하마, 반어피. 당궁, 작은 활, 과하마, 나무 아래를 지날 만큼 작은 말, 반어피, 바다 표범, 가죽 이런 게 유명했대요. 뭐 방직 기술, 누에를 키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공부시켰습니다. 동예, 당과반.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이 있잖아. 당궁, 과마, 반어피. 이건 암기라는 거죠. 진짜 암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한 진안 변화는 아무래도 부여나 고구려에 비하면 남쪽이잖아. 남쪽이니까 따뜻하잖아. 따뜻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동네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벼농사가 많이 발달해요. 벼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 사만 지역에는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저수지가 김제, 벽골제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니까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대신 경제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로 가능하죠. 아, 부여 북쪽에 있으니까 반농 반목하고 말 모피가 특산물이었구나. 고구려 산악지대니까 약탈 경제했겠구나. 옥저 해안가인데 은근히 비옥하고 해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그랬으나 고구려에게 조금을 바쳤겠구나. 동해는 암기해야 되겠구나. 당군 가마 반어피 방직 기술. 삼하는 날씨 따뜻하니까 벼농사 짓고 조수지를 많이 만들었겠구나. 이건 충분히 되죠. 진짜 사회 풍습은 진짜 암기입니다. 부여가 많아요. 부여는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던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왕의 무덤에 함께 집어넣어버리는 산채로 순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의 발굽이나 소의 발굽을 불에 꿔요. 쩍 하고 갈라질 거 아니야. 그 갈라진 걸 가지고 제사장이 점을 치는 이걸 우제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걸 훔치면 12배로 갚게 해요. 이걸 일책12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고조선의 8조법과 비슷한 사조목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조선의 8조법에서는 남의 걸 훔치면 노비로 삼는데요. 부여의 사조목의 법에서는 남의 걸 훔치면 뭘로? 빨리 남의 걸 훔치면 12배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남동생을 형수와 결혼하게 해서 자식을 많이 생산하라는 거죠. 형사치수제도 부여에 보였고요. 부여는 중국 옛날 은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은력. 여러분 이건 좀 암기. 순장, 우제점법, 일책시비법, 형사치수제, 을력은 부여다. 그냥 부여가 무슨 사회적으로 암기할 게 많구나, 풍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그래 부여가 어려우면 부여는 다 내버려 두고 고구려 서옥제는 일단 암기하십시오.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면서 미리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중학생 때까지는 대를사위제라고 공부했을 거야. 보기자료에 서옥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고구려 건국자가 주몽이죠. 주몽의 엄마가 유화부인이라는 거 알고 있나? 그 주몽과 유화부인에 대한 제사를 국동대혈라는 동굴에서 모시기도 합니다. 그럼 주몽 유화부인에 대한 제사를 모셨다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니까 뭐 이건 설마 지금 고구려 공국자가 당군이다 막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옥저가 좀 중요하네. 옥저는 고구려랑 좀 가까이 있는 나라죠. 고구려는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서옥제인데 옥저는 반대로 결혼할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미리 노동력을 제공하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안 되면 암기라도 고구려 서옥제, 옥제, 민며느리제, 암기라도. 또 하나 옥저에서는 시체 감회장의 풍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일단 임시 매장합니다. 보통 자식들은 어린데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엄마랑 자식들 울면서 아빠 시체를 감회장했어. 근데 몇십 년 지나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엄마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손님들 모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못 치러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를 팠더니 뼈가 돼서 나와. 아버지 뼈를 모시고 장례를 치른다. 이걸 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엄마 시신과 아빠 뼈를 같은 무덤에 넣어요. 이게 가족 공동 무덤이죠. 같은 말이에요. 시체 감회장, 골장, 가족 공동 무덤 다 옥저입니다. 와, 옥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네. 옥저는 민며느리제, 시체 감회장, 골장, 가족 공동 무덤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풍습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지금 들어갑니다. 바로 동해의 책화입니다. 와, 이거 시험에 100번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한능검, 공무원 시험, 수능까지 다 합쳐버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시험에 1000번 이상 출제됐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책화가 뭐냐면 아까 옥조와 동해는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했죠. 그냥 읍군과 삼노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부족 간의 영역을 중시해서 부족의 영역을 넘어서면 전쟁했던 시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신석기 시대는 시족사회가 조교를 통해 부족으로까지 성장했는데 다른 부족 영역을 넘어서면 전쟁하는 거야. 피 튀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동해란 나라 안에 있지만 부족 간의 영역을 중시해서 부족의 영역을 넘어서면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한다. 이게 책화입니다. 책화 풍습이 있는 나라 동해고 동해는 또 하나 조계원도 보이네. 근데 여러분 조계원은 신석기 시대에 보였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책화 조계원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 전통이 계승된 나라. 이 신석기 시대 전통을 다른 말로 시족사회 전통을 계승한 나라 동해. 신석기 시대가 시족사회니까 지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풍습 너무 많다고요. 알았어. 내가 줄여줄게. 일단 동해부터 해. 동해 책화부터. 그리고 고구려 서옥제.
옥저 민면의지 하세요. 부여 너무 많으니까 고구려 옥저 동해 먼저 잡으시라고. 조금 더 가면 옥저 시체감회장 골장 가족 공동무덤 젠장 다 해야 되네. 그 다음 여러분 사만으로 오시면 사만 풍습은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공동 노동하는 두레라는 풍습이 있었다. 뭐 이 정도. 뭐 개를 만들겠다.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사만은 벼농사가 발달하니까 벼농사 짓고 난 다음에 볏집으로 초가집 짓고 살았다. 초가지붕에 귀틀집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우와 경제할 때 사만에서 벼농사 발달만 이야기했네. 사만 중에 변안에서는 철이 진짜 많이 생산되는데 그 철을요 여러분 대동강 유역에 지금 고조선 멸망하고 한사군이 있잖아. 한사군의 낭랑이라는 곳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이에요. 다시 변안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는데 낭랑과 일본 중에 규슈 있죠. 낭랑과 규슈 혹은 낭랑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 한다고. 벌써 중개무역 2번 나왔네. 고조선의 위만의 손자 우고왕이 한나라와 남방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했고 변하는 낭랑과 외 사이에서 철을 가지고 중개무역했네. 됐죠?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야 계속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뭐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천 행사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제천 행사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고구려는 싸움을 많이 하니까 동맹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절은 제천 행사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수학하고 그 고마움을 하늘에 제사 모시려고 하면 고구려 아이들이 말 타고 활 들고 찾아서 식량을 약탈해 가니까 뭘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까? 동해는 위치가 강원도야. 강원도니까 무가 많이 생산돼. 무가 천지다 무천. 그리고 사만은요 5월에 씨를 뿌리고 풀인 날 10월에 수확하고 계절제 10월 지금의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천 행사는 몇 월이야? 거의 10월이에요. 10월에 수확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만 단 이 중에 한 나라만 12월인 나라가 있을 거야. 어떤 나라일까요? 부여만 12월에 연고가 있다. 이놈의 12월 힌트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제천 행사가 전부 다 농경민족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확을 거두고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데 부여는 조금 북쪽에 있는 나라고 목축업했던 나라고 그래서 말이나 모피가 생산됐던 나라니까 부여는 유목민족 국가의 전통을 계승해서 12월에 제천 행사 연고가 있었다. 부여 연고, 고구려 동맹 10월, 동해 무천 10월, 물론 사만은 풀인날 5월, 지금의 단오입니다. 씨 뿌리고 풀인 날이고 10월에 지금의 추석 계절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사만 5개 나라를 비교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데 뭐 내가 뭐 동해를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철자형, 여자형, 집터가 있었다 이러면 조금 어렵지만 워낙에 이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사만 5개 나라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여러분 한국능력검정시험에 거의 70% 정도 됩니다. 시험을 뭐 10번까지 볼 일도 없겠지만 3번, 4번 보면 2-3 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니까 이거 꼭 잡아놓고 가십시오. 문제 풀겠습니다. 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마흔지난 변환이 18분이나 걸렸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가나 나라. 장사를 칠 때 큰 나무 각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면 한쪽을 열어두어 입구로 만든다. 죽은 자는 모두 여러분 시체, 감회장, 옥전지 알겠습니까? 그다음 뼈로 장례 치르고 온 가족을 한 곽에 넣는다. 시체, 감회장, 골장, 가족 공동무덤 이것 잡고 옥저구나라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시면 그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수요일이라고 부른다. 10월에 제천 행사하니까 일단 부여는 아니네. 부여는 연고 12월이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수신을 맞아 나라 동쪽 강가로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 나라 풍속에 혼인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 본체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소옥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굴에 가서 제사를 모시는데 이 굴을 국동대혈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몽과 유아부인에 대한 제사를 모셨고 소옥제를 통해서 고구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가 옥저야. 가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사만에 소도가 있었죠. 소도는 누가 다스렸더라? 청군이. 이걸 통해서 재정 분리사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사만이니까 일단 정답일 수가 없고 가 여러 나라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부여 마가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이거 부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지 보고 부연지 고구려인지 보기 보고 부여 고구려 옥저냐 동해냐 이거 캐치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 음락 간의 경기를 중시하는 책화. 내가 책화 진짜 시험에 1000번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 한 30분 정도는 복습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 듣고. 나 왕아래 상가 고추가, 여러분 봐봐. 고구려가 왕이 사자조의 선인을 모시는데 고구려 상가 고추 같은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이라는 신화를 각각 거느렸다. 이건 고구려죠. 그럼 지금 정답은 1, 2, 3, 4가 다 틀려버렸으니까 옳은 것은 미안해요. 제가 틀 뻔했네. 나가 고구려니까 정답 떨어집니다. 나는 지금 다 틀렸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지금 고구려라고 순간 안 본 거예요. 고구려라고 써놓고 고구려니까 정답 맞는 거고. 가나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 사이에서 수출했다. 그러면 삼한중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니까 1, 2, 3, 5는 다 틀렸고 정답은 4번.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짜 한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 들어갑니다.